네, 지금 스튜디오에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엊그제 판결이 났습니다. 네.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이 돼서 토탈 징역 3년. 예. 이렇게 그러니까 실형 선고가 나오는데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네. 알턴이 빠진 기분이십니까? 네. 뭐 정말 뭐 너무 기쁘죠. 네. 물론 이제 애초에 이 사건이 기소돼서는 안 되는 즉 실체가 없는 사건이었지만 네. 그렇지만 그 없는 죄라 하더라도 그걸 무죄로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걸 이제 이번에 실감을 했습니다. 아, 이게 검찰이 일단 기소를 해 놓으면 사건의 실체는 없는 거지만 그렇지만은 나는 무죄야라는 것을 입증하기까지는 참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좀 실감할 수 있었고요. 애초에 이 사건은 김기현 지금 국민의힘 의원의 이른바 토착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 시작됐는데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 사건인가요?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조금 좀 전이 사건이군요. 예.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은 고래고기 사건은 그 경찰이 이제 검찰이 고래고기를 불법 환부하면서 업자들에게 30억 상당의 이익을 안겨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경찰이 검사를 수사한 사건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검사들이 앙심을 품고 있었죠. 경찰이 그 당시만 해도 경찰이 검사를 수사한다는 것을 검사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가질 때거든요. 거기서 시작을 해서 결국은 기소까지 간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서 앙앙블락하면서 이 황운하를 손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황운하가 김기현 수사를 하는 걸 가지고 당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께서 그 자유한국당 대표를 하면서 이 선거 판세가 불리하고 하니까 요걸 가지고 정치적인 공세를 삼아가지고 한번 선거 잘 활용해 볼까 하면서 황운하를 기획 수사했다는 혐의로 이제 고발을 합니다. 이때 검찰이 이걸 가지고 한번 사건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이게 시작된 겁니다.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청와대 하명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황운하가 김기현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수사한 것이야. 이러면 수사를 진행하다가 보니까 이 사건의 그림을 못 그리게 있는 겁니다. 도저히 안 나오니까.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 과정이 좀 깁니다만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취임을 하고 조국 사건이 시작되고 이렇게 할 때인데 그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울산지검은 수사를 하고 있다가 이걸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이 사건이 청와대 하명수사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명 통로가 당시 조국 민정수석 그다음에 그 민정비서관 그렇죠. 이렇게 이제 통로가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검찰에서는 이 고래고기 사건에서의 안가품에서 시작된 황운하 수사를 청와대 하명 수사로 이제 좀 뭐 비화 확대시켜 가지고 그래서 그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 공소장에 보면 입건만 안 했을 뿐이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조국 민정수석 또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등을 다 수사 대상으로 겨냥을 해놓고 그리고서는 이거를 대대적으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면 그 당시 총선이 21대 총선이 얼마 안 남았을 때였거든요. 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악영향을 줄 것이고 그러면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결과 나오면은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검찰 개혁을 막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조국을 그 당시 사모펀드 가지고 수사를 한다고 했다가 사모펀드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입시 비리로 뭐 사건이 좀 쪼그라들었다가 이렇게 됐는데 좀 명분이 떨어지니까 요걸 청와대 하명수사를 조국을 엮으면 검찰 수사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제 시작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심 유죄, 2심 이제 무죄 이렇게 뒤집힌 거고 대법원 갈 것 같은데요. 네, 검찰은 뭐 당연히 상고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기계적으로 상고하긴 하는데 사실 검찰이 이 기계적으로 상고해온 관행이 있긴 하지만 검찰이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점은? 예, 그러니까 검찰권 남용으로 인해서 재판받는 그 사람들의 이 얼마나 그 고통을 겪는지를 그걸 돌아보고 사실은 반성해야 되거든요, 검찰이. 물론 아직 대법원 확정판 게 안 나왔지만 그러나 검찰이 자신들이 공소
기소권을 남용해가지고 그래서 그 엄청난 피해를 야기했을 때 그로 인한 책임을 진 적이 없습니다 검찰이.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사건이 좀 마무리되고 나면 이 사건에 무리한 기소로 해서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수사 과정에서 2명이나 죽었습니다. 아, 예, 이거 뭐 얘기하려면 시간이 긴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좀 낱낱이 밝혀가지고 네. 그래서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좀 대법원 판결까지 보고 그렇죠. 나중에 다시 한번 좀 그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네. 그 좀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그 대표님도 경찰 출신이잖아요. 네. 박현수 경찰국장 잘 아세요? 이번에 뭐 치안장관으로 승진했다라는 서울 경찰청장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좀 놀고 있던데. 그 너무 잘 알고요. 네. 그래요? 네, 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찰대학 후배이기도 하고 10기인가 그렇다면서요. 네, 저한테는 또 고등학교 직계 후배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너무 잘 알아서 네. 그래서 좀 뭐 언급하는 것이 좀 꺼려지긴 하는데 네. 그 이번 인사를 이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박현수 후배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줄을 잘 타서 경찰 내에 가장 요직만 이렇게 네. 찾아다닌 네. 그런 이제 인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이제 행안부 경찰국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내란 사태 관련해서 이상민의 장관 처신이라든지 또는 그 과정에서 용산의 의사를 경찰 수뇌부에 전달한다든지 하는 그런 매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혐의 유무는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네. 그러나 일단 그런 이제 논란의 대상이거나 수사의 대상이 돼서 완전히 혐의를 벗지 못한 상황에서 그리고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승진 대상 그것도 이제 넘버 2라고 볼 수 있는 서울경찰청장으로 내정한 것이 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누구의 의사인지. 그러니까 보통 경찰 인사가 네.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근데 중간에 어떤 이제 행안부 경찰국이 만들어지면서 경찰국장을 매개로 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 상의해서 그 결정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보통? 그렇죠. 근데 지금 행안부 장관 공석이고 네, 경찰청장 경찰청장도 공석이고 네, 네. 박현수 경찰국장이 이른바 속칭 제머리 깎은 결과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경찰국장이 본래 이제 경찰 인사를 담당하는 자리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그래서 셀프 인사 아닌가, 예. 본인이 본인을 승진시킨 인사 아닌가 이런 그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네. 물론 인사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인사권자는 이제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뭐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최상목 대행이 경찰 인사를 모르고 하니까 모르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짐작컨대 최상목 대행이 자신은 경찰 내부 사정을 모르고 네. 하니까 이분에 대해서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매우 잘못된 인사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네. 결국 이 의사를 지금의 그 용산의 비서실은 그냥 있지 않습니까? 네. 정진석 비서실장 등 그쪽 그 비서실이 아직 그냥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쪽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거죠. 그래서 옥중 인사 뭐 야권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조국 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새로운 다수 연합을 제안한 바도 있고 내란 종식 원탁회 얘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구상입니까?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 국면을 이제 내란 세력이 완전히 좀 그러니까 내란이 완전 종식되지 않고 내란 세력이 제대로 단죄받지 못하고 있는 단죄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제 조기 대선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아닙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다시 복귀한다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고 상상하기 좀 어렵고 그렇다면은 결국 파면을 기정사실화해야 되고 그럴 경우 이제 조기 대선이 되는 건데 이때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1차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러려면 이 민주 진보 세력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선거 구도를 내란 세력과 민주 헌정을 수호하려는 세력의 연합군과의 대결로 해야만 그래야만 확실하게 이기거나 또는 큰 압도적인 표차, 큰 표차로 이기거나 이 큰 표차로 이겨야 다음 정부가 좀 안정적으로 국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연합군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국면에서 이 민주 진보 진영 전체가 연합하는 그런 그 구도 형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원탁 회의를 조국신당에 제안을 했고 예. 민주당이 이제 수용을 해서 지금 실무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조기 대선까지를 염두에 둔 제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방법론이 네. 뭐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대선 후보를 선출한 다음에 이른바 뭐 후보 단일화와 같은 이전에 많이 봤던 이런 연합 형태가 아니라 원탁 회의 주도로 해서 야권 단일 후보를 원샷으로 선출한다. 혹시 뭐 이런 구상을 갖고 계신 겁니까? 이게 첫 번째는 그 야권이 단일 후보를 내야 된다는데 합의를 해야 되겠죠. 네, 물론. 예. 그러려면 우선은 그 단일 후보를 내려면 각 그 제 정당이나 뭐 시민사회가 또 참여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그 요구하고 있는 이번 대선 후보가 이것을 수용해라라고 하는 것이 수용이 돼야 되겠죠. 네. 예. 예컨대 조국혁신당 같으면은 검찰 개혁 또는 정치 개혁을 수용해라. 뭐 이런 정책 얘기부터 나오겠죠. 예, 그 얘기부터 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그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를 민주 진영 전체가 다 후보를 내서 그래서 예컨대 완전 국민 경선 방식,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원샷해서 이제 원샷 방식으로 후보를 결정하거나 뭐 이런 방식의 이제 구체적인 또는 뭐 후보는 어느 정당 같으면 후보는 우리는 내지 않지만 이것은 이런 정책을 반드시 수용해달라. 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후보를 내서 막 민주 진보 진영이 후보 단일화하는 그런 흥행몰이를 좀 하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이제 원탁회에서 논의되겠죠. 1차적으로는 의제 선정을 잘해서 예. 정책 연합부터 이루는 것이 우선 순서. 민주당에서 좀 어떤 반응이 좀 나왔습니까? 지금 실무회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 중 이제 대표 또는 예. 원탁 테이블에 앉을 사람들이 이제 공개되고 예. 출범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제 지지율 뭐 이것이 그 정권 교체 여론보다는 항상 밑도는 수준이고 하기 때문에 민주 진보 진영이 단일 후보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네. 이렇게 선출이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반색할 일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였습니다.